네. 자, 오늘은 우리 교재에, 여기, 289쪽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부터 근로소득 관리에 대한 실무 수행, 그 중에서 부양가족과 사원 등록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사람 거 사원 등록을 우리가 해봤고요. 사원 등록에 이어서 하는 이 바로 주민등록표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고 우리가 이 부양가족을 등록할 때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해 주는 거, 나이와 소득관계를 판단해 가지고 그걸 잘 판단해 주는 거, 요게 이제 여기서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사람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3일전자로 로그인 된 상태에서 인사급여로 들어가셔서 사원 등록 메뉴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사원 등록. 자, 289쪽에 보시면은 두 번째 사원이 성동일 사원 코드 1002번입니다. 자, 여기 있는 사원 개인의 내용을 보시고 이걸 보고 그대로 또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1002 이름은 성동일이 되겠고요. 내국인 주민번호는 거기 나와 있는 7210 10 177 4918이다. 입사 날짜 2022 1001이다. 자, 국적 지나가고, 내 외국인 지나가고, 거주지 지나가고, 주민번호 지나가고, 거주자 구분은 0번 거주자 해주시고, 급여 구분은 월급. 그래서 그 표에 있는 급여, 월급을 410만 원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산재보험, 네, 여네요. 네, 종업원은 산재보험, 여가 되겠고요. 국민연금 보수월액 370만 원이네요. 그러면 비과세에 해당되는 부분이 40만 원이라는 얘기군요. 37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은 건강보험 보수월액과 고용보험 보수월액에 그대로 복사가 일어나고요. 자기 부담액이 여기 흐릿하게 글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13번 고용보험 적용 여부에서 성동일 씨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경영자가 아니죠. 대표자가 아니니까 고용보험 적용 여. 대표자는 아니다 해서 부. 장기요양보험료 적용 여부 여. 그대로 두시면 돼요. 경감률 제로. 보험증 번호 없으니까 비워두겠습니다. 국외근로 적용 여부는 그 표에 보니까 부로 되어 있습니다. 선원도 부고요. 0이 부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직, 성동일 씨 생산직 부로 되어 있죠. 생산직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이렇게 입력하도록 하죠. 그리고 퇴사 날짜가 거기 있습니다만은 8월 25일 성동일 씨가 퇴사했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지금 8월 달 급여까지 아직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퇴사 연월일은 지금은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비워두시고 나중에 8월 달에 퇴직 처리하라라는 그 수행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기다 날짜를 입력할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은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한 줄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명세에 나머지 가족들을 입력을 하는데 우선 성동일 본인이 세대주이니까 그거 확인하셔서 1번이 세대주라는 뜻이에요.
예, 그대로 두시고 주민등록표를 보면은 예, 이 일화 예, 배우자부터 자녀 셋, 그다음에 장인, 부양가정들을 관계 그리고 이름 주민번호를 차례대로 전부 입력을 하겠습니다. 예, 관계는 연말정산 관계인데 배우자는 2번이군요. 아니죠. 3번이죠. 3번 배우자의 성명의 일일화 7702 02 2045 678. 그 다음 자녀는 4번입니다. 20세 이하로 기본으로 20세 이하로 해두시고 성부라 주민번호 9807 112111113. 그럼 성부라는 주민번호에 의해서 나이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안 돼서 부로 바뀌었습니다. 또 4번 20세 이하 해놓고 또 입력을 합니다. 성덕선 090925 40111111. 네. 그 다음 자녀 4번 20세 이하 성노을은 260101 32101111. 그리고 장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죠. 번호로 2번이 되겠습니다. 관계에서 2번 하면 배우자의 직계존속 60세 이상으로 해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영철 1222222 아니다 390203 1222223. 네. 이렇게 해서 모두 본인 포함 6명의 예, 연말정산 관계, 그 다음에 기본, 그리고 성명 주민번호를 입력을 해서 일단 나이가 모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나이에 관련해서 한번 성덕선 둘째 자녀의 왜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면은요. 09년생이면 2026년 현재 마이너스 2009 하면은 17세이죠. 그래서 20세 이하 9세부터 20세 이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에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고요. 성노을은 자녀의 동그라미가 들어간 게 아니라 출산 입양의 동그라미가 들어갔어요. 26년에 출산을 했거나 즉 태어났거나 아니면 26년도에 입양을 했거나 그래서 우리가 해당 과세 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을 때는 자녀세액공제 추가공제를 적용해 주거든요. 자녀세액공제에 출산 입양 추가공제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괄호의 3은 셋째 자녀라는 거예요. 첫째 자녀 출산보다 셋째 자녀 출산의 경우에 더 많은 추가세액공제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체크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 관계를 보고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성동일 씨 부양가족 관련된 서류, 입양관계 증명서 누가 입양을 했어요. 보니까 성노을이 양자로 입양을 했군요. 출산과 입양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출산 입양에 추가세액공제 표시가 돼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건 이 증빙은 그대로 반영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음에 네모 속에 있는 1, 2, 3, 4 소득관계 따져보겠습니다. 1번 처2일화는 퇴직소득 300만 원이 있다 이랬습니다. 자, 퇴직소득은 퇴직금을 말하는데요. 100만 원이 초과됐죠. 예, 우리가 비과세 퇴직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요거는 우리가 퇴직소득 금액이기 때문에 예, 과세되는 퇴직소득 금액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100만 원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나이는 보지 않지만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소득 금액이 초과했으니까 기본을 부로 바꿔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바꿔주시느냐? 이 기본세를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0 하면은 부가 됩니다. 여기다가 0을 입력하시면 기본공제를 부, 해당되지 않도록 적용해 주는 거죠.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자녀 성보라라는 자녀 있었죠? 근로소득이 600만 원이 있다 이랬습니다. 자, 근로소득은 총급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총급여는 500만 원 이하이면은 예, 소득에 문제가 없는 걸로 보죠. 500만 원 이하. 그런데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따라서 성보라도 소득 문제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되겠습니다. 아, 성보라는 이미 나이 때문에 부로 돼 있네요. 그러면 이대로 두시면 됩니다. 소득도 문제가 있어요. 자녀의 경우 나이와 소득을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노을. 성노을은 2026년 6월에 입양을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셋째 자녀에 해당한다. 그래서 아까 여기 셋째 자녀 출산 입양에 표시가 된 거니까요.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장인 이영철은 이자 소득 2,200만 원이 있다 이랬어요. 장인의 경우에 이자 소득이 2,200만 원이 있다. 우리가 이자 소득이면은 금융 소득이죠. 금융 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합쳐서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을 합니다만은 2,200이면 2천만 원을 초과했잖아요. 그러면 종합과세예요. 그러면 우리가 종합과세 퇴직소득 종합소득 금액, 퇴직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을 합쳐서 100만 원이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 초과하는 걸로 봐서 해당되기 때문에 장인은 소득 때문에 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0으로 바꿔서 0 어? 네. 음, 성노을은 바꿔주면 안 되는데 제가 뭘 잘못 입력했는데 여기 다시 고쳐놓을게요. 네, 성노을은 이걸 유지해야 되고 예, 이영철 여기가 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닫았다가 다시 하고 지워져 버렸네. 다시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 예, 위로 올라가 버렸네요. 네, 여기서 그럼 바꿔줘야 돼. 여기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해야 되고 여기가 부로 돼야 되죠. 근데 기본이 부가 되면 경로우대가 빠져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0번으로. 예,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 기본이 부가 되면은요. 추가 공제, 왜냐하면 기본 공제에 해당이 안 되면 추가 공제도 적용이 안 돼야 되는 게 맞죠? 기본 공제가 해당이 안 되면
경로우대 공제도 빠져야 돼요. 여기도 동그라미가 없어져야 됩니다. 예, 이 상태로 돼야 돼요. 예, 순서가 바뀌어 버렸는데, 네. 자, 배우자 부, 배우자의 직계존속 장인 부, 그 다음에 성보라 부, 그리고 성덕성과 성노을만 문제가 없는 거죠. 네,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90페이지 성동일시, 성동일 사원의 부양가족 등록까지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노현주 인적사항을 보고요. 노현주 사원 등록과 부양가족 등록 연습하겠습니다. 자, 코드에다가 1003 노현주 내부기 주민번호가 1504 66 2111 입사는 2022 0601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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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고 월급이 370만 원. 국민연금 보수월액은 310만 원. 계획을로 없고 생산직 아니고 서울시 공업. 자, 노현주 씨 부양가족을 입력하는데 그 주민등록표를 보면 노현주 씨가 세대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주민등록표의 세대주는 노현주 씨의 남편으로 돼 있으니까 조금 이따 이 세대주를 고쳐야 되겠고요. 일단은 여기 두 번째 줄에 박정수 그 남편을 입력하겠습니다. 3번 배우자로 해서 박정수를 두 번째 줄에 입력하는 게 좋겠죠? 73 1123 1111 113 그런 다음에 자녀 입력하겠습니다. 4번으로 관계를 4번으로 하시고 20세 이하 한 다음에 박영인 061117 401114 또 4번 20세 이하 하시고 박현우 0707 11 311 1115 다음에 공고 청아용 밑에 보니까 위탁아동이네요. 네. 위탁아동 코드는 보시면은 그 에, 8번 있죠? 예, 8번이 위탁아동입니다. 정아영 2001 01 423 145 그다음에 처남이다 그러면은 이 소득자의 동생이잖아요.
그러면 형제 자매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 6번이죠. 노병탁 810203 81 1222226이다. 네. 자, 모두 본인 포함해서 6명이 부양가족 명세에다가 입력을 마치고 추가 설명을 또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박정수는 사업소득 관련 결손금 1,000만 원, 근로소득 금액 5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사업소득 관련 결손금이면 이게 마이너스가 난 거잖아요. 소득 금액이 마이너스 1,000만 원. 거기서 근로소득을 합쳐야 되겠죠? 두 개 다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1,000만 원에다 500만 원을 더하면 마이너스 500만 원이므로 박정수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정수는 기본공제를 배우자로 그대로 두시면 되고 우선 본인 거를 좀 고쳐야 되는데 세대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세대주를 0으로 입력하시고 자 근로자가 여성인 경우에 우리가 부녀자 추가 공제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노현주 씨가 부녀자 추가 공제가 되는 이유는요. 어, 이유는 우선 배우자가 있고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부녀자 추가 공제 대상 요건이 됩니다. 어, 그리고 한 가지는 직전 연도 소득 금액을 봐야 되는데 아마 자료에 설명이 있을 것 같아요. 맨 밑에 여기 있는데 동그라미 4번에 본인 노연주의 근로소득 금액은 3천만 원 이하이다 라고 해줬습니다. 우리가 부녀자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인적공제에서 정리할 때 소득세 인적공제 부분으로 124페이지에 있는 그 표를 보시게 되면은 부녀자 추가 공제 금액이 50만 원인데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는 걸 여기서 확인해 주는 겁니다. 노현주 씨는 근로소득 금액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녀자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1 입력을 해서요.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네, 본인에 대한 것을 좀 고쳐야 돼요. 자, 그러면 또 추가적인 자료를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정아영 26년 2월에 위탁받은 아동으로 현재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우리 위탁 아동에 대한 그 자녀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위탁 아동은 6개월 이상 위탁했을 때 가능하죠. 그러면 26년이면은 2월에 위탁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12월 연말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할 때는 12월까지 따져봤을 때 지금 11개월이 지났으니까 위탁 아동으로 기본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동생 노병탁은 청각장애인입니다. 근로소득이 1,500만 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500만 원이 넘었죠. 근로소득이. 그래서
소득자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병탁은 지금 나이 때문에 부로 되어 있는데 네, 그대로 부를 그대로 두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노현주 씨에서는 본인에 대한 사항을 수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본인에 대한 것을 어, 세대주 아닌 걸로 표시하고 세대주가 아닌 걸로 예, 예. 세대주의 배우자. 요게 2번으로 한번 해볼까요? 요게 코드가 하나 늘었군요. 예, 이거 지금 과거에는 0과 1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이 세대주의 배우자를 표시하게 되어 있네요. 네, 2번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예. 좀 이따 정답하고 한번 확인해 보는데요. 요 2번이 새로 생겼네요. 세대주의 배우자가 있네요. 지금 이 소득자는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되니까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자동으로 되는 건데, 우리가 위탁 아동인 자녀가 20세잖아요. 20세. 위탁 아동은 자녀는 아니에요. 자녀는 아니니까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로 보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자녀하고 코드가 다르죠. 위탁 아동 코드는 자녀하고 다르니까. 그리고 자녀라 하더라도 20년생이면은 지금이 26년도니까 6살이잖아요. 6살이면 자녀 수당을 받고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는 적용이 안 되겠네요. 어,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입력한 거하고 조금 있다가 한번 전부 정답하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네 번째 이제 이네 번째 사원이 마지막 사원인 것 같아요. 1004번 이진섭의 인적사항을 우리 또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원 등록부터 1004번 이진섭 7503 21 1111 15 입사는 2026 0601 월급은 240만 원. 국민연금 보수액 190만 원. 생산직이네요. 생산직. 그래서 18번에 생산직 여부에서 1여로 해주시고 연장근로 비과세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은 직전 연도의 그 총급여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장근로 비과세 여부를 근로소득 비과세에서 우리가 확인했었는데 117페이지 한번 열어볼까요? 117페이지? 네, 117페이지에 큰 표가 하나 있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에. 거기 가운데 부분쯤에 보면은요. 생산직 근로자 야간 근로 수당의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은 공장, 광산 등 생산직에 종사하며 월정 급여 260만 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 기간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야간 근로 수당
비과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월정액이라는 것은 월급여에서 체크를 해야 되고 사원 등록을 할 때는 직전 연도 그 총 급여액만 판단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주어진 자료에 보면은 주어진 자료에 이와 같이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전년도 총급여가 3,200만 원이다라는 자료를 주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3,7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연장 근로를 비과세 되도록 부가 아니고 여기를 여로 바꿔줘야 됩니다. 0번이 부니까 1 하면은 여가 돼요. 연장 근로 비과세를 가능하도록 사원 등록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원 등록할 때 연장근로 비과세 판단은 월정액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고 직전 연도 총급여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하시는데 직전 급여 총급여는 시험에서 자료를 줄 거예요. 여기서처럼 이진섭 씨라 그러면 이진섭 씨의 직전 연도 총급여는 얼마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 기준은 3,700만 원 이하인가를 판단하셔라. 3,700만 원 이하이면 여 해주시고 3,700이 초과됐으면 부로 연장근로 부로 해주시면 돼요. 생산직은 여로 하시는데 그때는 연장근로는 부로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여기 지금 생산직의 경우에 잘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요. 주소는 서울시 성북구 예사관로 11가길 36.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진섭 씨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가 나올 수도 있고, 이처럼 가족관계 증명서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증명서,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어서, 여기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거죠. 장애 내용 3번은 중증 장애인이라는 뜻인 것, 코드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진섭 본인이 있고 밑에 모친과 자녀 둘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모친은 소득자의 직계 존속이죠. 2번인가요? 소득자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 1번이죠. 1번 소득자의 직계 존속. 네, 성명의 황영숙 4404 03 2111 10. 그 다음에 자녀 4번. 자녀는 4번이고 이지영 061001 4024 456. 또 자녀 이민국 0907 01 3013 459. 네, 본인 포함해서 4명이었습니다. 우선 본인 거를 좀 정리를 하겠는데, 자, 본인이 지금 모친과 자녀가 있어요. 보면은 자녀가 있는데 배우자가 없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밑에 추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2번에 보니까 배우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배우자는 25년도에 사망했다. 이렇게 됩니다. 26년도 지금 우리가 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5년도에 사망을 했다면 26년도에는 없는 거죠. 하루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자는 입력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배우자 자료를 주면서 26년도 뭐 1월 10일 날 사망했다든가 이렇다면 입력을 해야 돼요. 배우자 추가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때에는 이 소득자, 근로소득자에게 추가공제가 되는 게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해 주거든요. 100만 원. 부녀자 추가공제는 50만 원이고 한부모 추가공제가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진섭 씨는 한부모 추가공제 대상이 되므로 여기 한부모에다가 1 넣어가지고 동그라미를 표시하겠습니다. 한부모의 1.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친에 대한 자료가 있었잖아요. 모친이 장애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소득을 보니까 사적 연금 소득 1,000만 원이 있다 그랬어요. 사적 연금 소득. 네, 우리가 사적 연금 소득도 일정 금액 이하는 비과세 적용을 해, 아니, 저 분리과세 적용을 해주거든요. 분리과세. 우리 연금 소득의 에, 과세 방법을 보시게 되면은 120페이지에 연금소득 소득금액 계산 그 중간점 총연금액이라는 거에 주의해 보시면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분리과세를 선택을 하면은 이 모친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면서 장애인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모친의 연금소득에 대해서 이제 그 종합과세를 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그러니까 모친은 분리과세로 연금소득에 대해서 그 원천징수로서 그 끝내고, 또 모친을 모시고 있는 이 진섭 씨가 이 모친에 대한 기본공제와 또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모친에 대해서 황영숙에 대해서 여기 기본을 장애로 안 바꿔도 되겠습니다. 이거 안 바꾸고 장애 코드에다가 3번을 넣어줘도 됩니다. 장애 코드에다 3번. 그냥 기본 60세 이상 그대로 두시고 장애 코드를 3번을 넣어주면 장애인 추가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이가 70세 이상이 되므로 경로 우대 추가 공제도 적용받게 됩니다. 요렇게 이진섭 씨의 부양가족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입력한 내용 보니까 그 세대주 관계라든가 이런 코드가 2025년도 프로그램하고 좀 바뀐 게 있어요. 이번 6월 달에 업데이트하면서 이런 코드가 좀 바뀐 게 있는데 2번 세대주의 배우자 이런 것이 좀 추가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풀이를 보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입력했던 예, 이 김현철 씨 등록 상황 이 그림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그림과 우리가 입력한 그림이 일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현철 선택하시고 293쪽에 있는 그림하고 비교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등록됐어요. 세대주 표시 잘했고 장애 1명,
경로우대 2명, 자녀 세액공제 1명.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동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 294페이지. 위에 있는 그림이죠. 성동일 세대주 1번으로 돼 있고, 출산 입양 1명, 자녀 세액공제 1명, 기본공제 부가 3명. 네,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현주 비교해 보겠는데요. 노현주 그림도 294쪽에 있습니다. 네, 세대주 관계에 2번 코드 쓰는 게 맞네요. 2번. 네, 세대주의 배우자. 부녀자 추가 공제에 동그라미 표시됐고, 그리고 자녀 세액공제 적용받는 자녀 2명, 기본이 부인 사람이 형제자매, 형제자매가 기본이 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맞게 되어 있고요. 다음은 이진섭 295페이지에 있는 그림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제주 했고요. 장애 코드 3번 1명, 경로우대 1명, 자녀 세액공제 2명, 한부모 예, 적용받았습니다. 06년생이면 딱 20세죠. 그러니까 자녀 세액공제 적용이 되고요. 09년생이면은 17세죠. 그래서 자녀세액공제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소유공제 적용 여부는 이 주민등록번호로 나이 계산을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만 나이 관계에 관련된 것은 주민등록번호만 정확히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원 등록을 해봤는데요. 예, 사원 등록에서 생산직의 경우에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연장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전 연도 총 급여 3,700만 원 이하일 때 여로 해주는 거. 그거 잘 챙기시고 또 밑에 있는 부양가족 등록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나이 문제는 주민등록번호로 다 해결이 되고 소득 관계는 주어진 자료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기본공제 여부를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부양가족 등록을 해라 하는 문제, 한 문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295페이지 우리가 근로소득 관리에서 하는 두 번째 작업이 되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급여 자료 입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급여 자료 입력에 대한 메뉴를 우리가 실습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쉬었다 하죠.